안녕하세요.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.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.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. 네, 이 영화가 어떤 서사적인 면에 있어서 중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되게 집중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가운데서 만난다라는 이미지를 되게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. 위치적으로 봐도 한 섬에서 시작됩니다. 이 섬의 그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는 남자애들이 만나는 게 기본 골자예요.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되게 독특하게 생긴 섬이 있고 이 섬의 양 끝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만나게 됩니다. 근데 양 끝에 있는 데다가 서로의 그 남자애와 여자의 집안 환경도 엄청나게 다르게 표현되거든요. 여자애 같은 경우는 집은 괜찮아요. 집은 잘 사는데 그 집안에서 혼자 몽상가 기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천덕꾸러기 신세라고 보실 수가 있고, 남자애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어요. 그러니까 집안 형편은 되게 불우한데 보이스카우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뭐 가진 능력치는 대단하지 않지만 현실에 어떻게든 막 적응해서 시간을 뭐 보내고 살아가는 느낌. 여자애 같은 경우는 어떤 현실적인 느낌보다는 굉장히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이런 감수성 넘치는, 현실적이기보다는 약간 감성적인 캐릭터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둘만 해도 위치도 반대일 뿐더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. 서로 극단적인 위치에 몰려있는 애들이 중앙이라는, 얘네들이 도망가는 곳, 이 지도의 중앙 같은 데에 모여서 서로를 보듬는 이야기,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중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영화에서 중앙 집중식 구도를 쓴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당화가, 이런 의미로 정당화가 될 수 있나?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실제로 만났을 때도 되게 재밌어요. 이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여기가 얘들이 도망간 그 해변이거든요. 여기서도 옷 입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다르죠. 남자 같은 경우는 보이스카우트 옷 같은 거를 입고 있고 어떻게든 이 험한 환경을 헤쳐나가려는 것들을 준비해 온 반면에, 여자애는 옷도 조금 원피스 같은 샤랄라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가지고 온 것도 거의 뭐 책이랑 음악, 필수적이진 않지만 어떤 삶을 영위하는데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, 이런 관점과 필수적으로 내가 살기 위한, 생존을 위한 것들을 생각하는 아이, 이렇게 두 관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뭐 어른들도 그렇죠. 어른들도 되게 극단적인 어른들이 많이 나오죠.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아이 샘 때문에, 브루스 윌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결국에 그 샘을 양자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많이 변하죠. 브루스 윌리스도 되게 어떻게 보면 성장하게 되고,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참 이래저래 중간을 기준 삼는 이야기,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간을 하니까 양끝점이라는, 그러니까 양끝점이 다가와가지고 중간에 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. 이 영화 되게 독특하게 좀 집요할 정도로 앞뒤가 비슷하게 시작해서 비슷하게 끝납니다. 뭐 수미상관 뭐 이런 표현 쓰죠.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을 하거든요. 처음에 시작할 때 수지가 자기의 그 집에서 혼자, 이 남은 형제들은 뭐 음악 듣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책 읽는 모습이 나와요. 근데 이렇게 방에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가 클로즈업으로 들어가거든요. 근데 끝으로 가면요, 책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. 그러니까 중간을 기준으로 요 두 개가 양쪽으로 좌우대칭인 거예요, 영화상에서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참 독특하지 않나. 이런 것들을 좌우대칭이 어떤 영화상에서, 구도상에서만의 좌우대칭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구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컷 구성 자체를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그레인 같은 게 되게 자글자글하게 많이 보입니다. 이 영화 같은 경우는. 그쵸. 필름 그레인 같은 게 되게 자글자글하게 많이 보이고, 뭐라 그래야 되죠? 그러니까 제가 뭐 본 영화의 버전이 그럴 수도 있지만, 근데 다른 것들에서 찾아봐도, 왓챠 같은 데서 봐도 이미지가 엄청나게 선예도가 좋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덜 나요. 그래가지고 이거 뭘로 찍었을까라고 좀 궁금했었는데, 이 책에서 보니까 16mm, 슈퍼 16mm 필름으로 찍었대요. 저 같은 경우만 해도 35mm 필름은 좀 알아도 16mm 필름은 되게 어색하거든요. 잘 몰라요. 16mm 필름을 써본 적이 없어서
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봤습니다. 16mm 필름을 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런 숲길 같은 데를 막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게 엄청나게 역동적이진 않지만 뭐 숲길 같은 데를 계속 가거나 그다음에 좁은 데들을 막 돌아다니거나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. 근데 요런 것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. 네, 작은 카메라라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어떤 슈퍼 16mm 카메라가 굉장히 작고, 그다음에 우리 중형 카메라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촬영하는 카메라 있잖아요. 뷰파인더 위에서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 카메라 위치가 이렇게 낮아지면 이제 어른들은 약간 밑에서 위로 찍게 되겠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촬영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관점에서 약간 밑에 낮춰서 볼 수 있는 이 16mm 카메라들을 사용했다. 뭐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합성 같은 것들이 조금은 필요했을 텐데 슈퍼 16mm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찍었다.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그 묘한 질감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질감들은 슈퍼 16mm 필름을 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을까.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봤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은 이 영화를 뭐 표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어떤 시그니처 컷처럼 사용하는 컷이 아닌가 싶어요. 보시면, 이 영화 보시면 이미지 전체에서 굉장히 이제 퍼레이드 보셨을 때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는데 다른 컷들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보시면 블루 채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색보정에서 조절을 하신다면 컬러 휠에서는 오프셋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실제로 이 컷에서 제가 한번 오프셋을 조절해서 한번 이미지를 정상화 시켜 보겠습니다. 네, 이 정도 하면 되겠죠? 자, 원본에 비해서 오프셋으로 지금 보시면 벡터 스코프 상에서도 전체가 굉장히 저쪽 옐로우 쪽으로 가 있죠. 요거를 한 중간쯤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요렇게만 보정을 해도 이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상화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한번 타임라인 노드에 놓고, 타임라인 노드에 놓으면은 여기 이미지 전체에 먹겠죠. 지금 요런 이미지도 원본에 비교해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좀 더 당겨도 되겠네요. 개별 채널에서 움직이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오프셋에서 조정하는 것들로 상당 부분 정상화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야외 씬 같은 경우는 진짜 전형적으로 굉장히 밑에 내려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.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프셋에서 이렇게 블루 채널만 뚝 떨궈가지고 이렇게 작업한 거는 좀 드문 것 같아요. 이 영화가 슈퍼 16mm로 촬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웨이브폼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디지털 색보정을 했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들은 많이 있죠. 이런데 첫 장면 같은 경우 거의 90%의 밝기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져 있는 거. 지금 보시면 여기 잘려 있거든요. 노출 오버돼서 잘려 있는데 요거를 이제 1024에 닿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낮춰줬다. 요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색보정, 디지털 색보정을 하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장 밝은 부분이 거의 뭐 90%에 넘지 않게, 90%를 넘지 않게 작업들이 진행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하이라이트가 완전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0% 선에 딱 닿아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.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물론 이 영화를 찍은 필름 자체의 색감이나 질감 같은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디지털 색보정은 충분히 진행을 했다,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요런 하늘 같은 경우만 해도 전체적으로 딱 그렇죠. 레드 그린에 비해 블루 채널이 뚝 떨어져 있다, 이런 느낌은 되게 많이 받으실 수 있죠. 요 정도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따뜻한 색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고, 여기에서 이제 어두운데 블루가 낀 것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데이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. 이렇게 낮춰주시면
확실히 블루 채널을 뚝 떨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블루를 많이 떨궜음에도 생각보다 블랙은 또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. 이 영화가 진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의외로 그 완전한 블랙이 이제 딱 0에 닿아 있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떠 있어요. 살짝 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블랙 같은 경우는 별일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? 거의 뭐 32에서 64 사이 정도로 잡아놓고 작업을 진행하신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색보정을 따라하기는 쉬운 편이다.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프셋의 블루축을 많이 낮춰주면은 이런 비슷한 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작업했는데 왜 나는 그런 느낌이 안 나?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색보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술의 문제가 되겠죠. 아마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되게 환상적인 공간으로 나타나는 야외랑 달리 여기는 이제 나중에 홍수가 나서 대피소로 가가지고 이렇게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. 반대로 지금 비가 와서 문제가 된 이 상황에서는 이때도 오프셋을 쓴 것 같아요. 오프셋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파랗게 만든 것이 아닌가. 비 오는 여기를 보면 여기도 오프셋을 썼네요. 들려있는 거 보니까.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레드 채널이 없어가지고 사이안에 가까운 색깔들도 같이 보여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떤 이 영화 그 시퀀스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색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프셋을 좀 많이 썼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작업 진행하시다가 최종적으로 룩 만드실 때 오프셋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